자, 데일리 베스트 뉴스를 시작합니다. 여름 휴가를 마친 문재인이 오늘 공식 업무에 복귀합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휴가 기간 동안 국내외적으로 현안이 수북한데 그 현안들이 문재인 정부에겐 모두 악재입니다. 몇 가지만 간추려 보자면 우선 북한 석탄 반입과 관련해 미국의 움직임이 범상치가 않고 국민들도 그 진상이 과연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또한 김경수 지사의 특검 소환도 예정돼 있습니다. 특검이 드루킹과 김경수의 유착 관계를 캐는 것을 최종 목표로 두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드루킹에 의한 국정농단이라며 보다 높은 선이 이 일에 관여됐다고 보는 시각들이 존재합니다. 또 계속 추락하고 있는 경제는 혈세로 계속 메우고 있지만 한계에 부딪힐 것이고 더 이상 정부를 지켜보고 있기엔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든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정 운영을 함에 있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그것은 쇼통과 높은 지지율이었습니다. 우선 테이크아웃 커피잔 하나 들고 자켓만 벗어 제껴도 지지율이 오르던 임기 초반과는 다르게 쇼통은 더 이상 그 힘을 발휘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높은 지지율 하나만 남게 되는데 오늘은 이른바 지지율 독재라는 말까지 나오던 문재인의 국정 지지율을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80%대를 오르내리며 지지율 독재라는 말까지 나오던 문재인의 국정 지지율이 최근 한두 달 새 뚜렷한 급락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쭉날쭉하는 여론조사 기관별 수치에 국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60%대 최저치에 접근했다는 게 여러 여론조사 기관의 중간 결론인데 일부에선 50% 이하로 떨어졌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자, 지난 1일 리서치뷰가 발표한 문재인의 7월 말 지지율은 전주 대비 무려 8%포인트 급락한 61%였다는 게 우선 흥미롭습니다. 그에 앞서 리얼미터의 조사에서 문재인 지지율은 6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61.1%를 기록했었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두 조사기관의 차이는 불과 0.1%였습니다. 마치 짜고 그러는 듯 말입니다. 자, 그러나 여론조사 기관이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지적도 없지 않습니다. 자, 실제로는 60% 벽이 무너졌는데도 무리한 통계 보정 작업을 통해 60%대를 지켜주고 있다는 심증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론조사 기관의 정치적 편향이 도마에 오른 지 오래라서 개연성이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런 논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니나 다를까 문재인 지지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바로 등장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공정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문재인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45.7%에 불과했습니다. 60%대는 물론 과반까지 붕괴된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60%대에서 40%대까지 결과가 매우 상이한 여론조사 결과들이 즐비하는 가운데 과연 어떤 조사기관이 민심을 더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일까? 자, 그리고 왜 이런 상이한 결과가 나온 것일까? 일반 여론조사 기관과 여론조사 기관 공정의 차이점은 기법상의 차이일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른바 중립점을 넣고 빼느냐에 따라 응답은 춤을 추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잘하는 편이다 또는 못하는 편이다 이 두 개의 답 사이에 보통이다라는 중립을 넣을 경우에 결과가 판이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게 여론조사의 묘한 함정인데 희한한 건 대통령 지지도를 물을 때입니다. 자, 이걸 물을 때 두 개의 답만을 제시하면 중립점을 포함해 세 개의 답을 제시할 때보다 훨씬 높은 지지율을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15%에서 20%에 달하는 부동층이 잘한다로 확 쏠리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데 모종의 껄끄러움 내지 두려움을 갖고 있고
누가 물을 경우 잘한다 쪽에 서고 싶은 심리가 작동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여론조사 기관의 이른바 의도된 대세몰이인 것입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60%대 유지이건 50%선 붕괴이건 취임 2년차 정부로선 여전히 높은 지지율입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미 역대 대통령 중 최고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난 5월 한국갤럽 조사에서 83%를 기록한 게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어차피 지지율 하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직선제로 전환한 첫 대통령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1년차 4분기부터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해 역대 대통령 중 지지율이 가장 낮았던 반면에 김영삼의 경우 1년차에 매우 높은 지지율을 보였었고 3, 4년 차에도 비교적 안정적이었다가 막판에 급추락했었습니다. 김대중의 경우 집권 2년 차에서 4년 차까지는 괜찮았으나 집권 말년엔 예외 없이 추락했었습니다. 노무현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안정적이었으나 2004년 당분열 사건으로 지지율이 급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초기에 만난 광우병 사태로 지지율이 낮았다가 중후반까지 비교적 지지율은 높은 편이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집권 4년 차까지 상당히 안정적인 지지율을 보이다가 그 이후 지지율이 갑자기 낮아졌고 급기야 탄핵으로 이어졌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생각보다 그 위기가 조금 일찍 찾아올 것 같습니다. 북한산 석탄 문제는 국내 문제가 아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연관된 부분이고 드루킹 건은 민간인인 드루킹이 공약은 물론 연설문까지 손댔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자칫 대선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들이 속속들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은 집권 이후 내내 국가 정체성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들 사이엔 주사파 정부라는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시에 찾아온 문재인의 위기는 집권 3, 4년 차에도 안정적이다가 막판에 추락했던 김영삼 정부보다 결과가 더 참혹할 수도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뉴스를 마치면서 휴가에서 돌아온 문재인이 지지율 급락에 대비해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국면 전환용 카드로 또 무언가를 꺼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제가 말한 선택과 집중은 바로 북한산 석탄 그리고 드루킹 특검입니다. 북한산 석탄은 보수 우파가 우려하는 문재인식 막무가내 대북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고 드루킹 특검은 문재인 정부 탄생의 정통성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역할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해줘야 하는데 그동안의 야당들의 행태에 비추어 때 이런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사치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야당을 채찍질하건 국민들이 단단히 정신을 차리든 중요한 시기임은 틀림없어 보입니다.